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난 2월달에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증시가 하락한 경험이 있는데요. 또 다시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가 이슈가 돼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의 이 스프레드가 역전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핵심만 쉽게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복잡한 설명 같은 것은 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서 미국채 2년물 금리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그림이 장단기 스프레드의 값이고요. 자, 이 값이 0 이하로 떨어진 것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서 회복된 후에는 경기 둔화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쉽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경기 고점에서 경기 둔화를 우려한 국채시장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매수하면서 장기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단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오르면서 이 역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뭔지 이해되시고 왜 사람들이 장단기 스프레드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슈의 핵심은 장기 국채금리가 낮아져서 단기 국채금리와 유사해졌고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둔화가 다가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2008년과 같이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일까요? 주식을 다 내다 팔아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의 값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난 1960년대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축소되었던 구간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선은 경기 둔화와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이런 구간입니다. 그림에서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의 이 축소가 발생했던 이 시점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의 1967년과 1971년도에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야 경기 둔화가 오고 주식시장이 하락했네요. 그리고 1985년도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됐는데 주식시장의 폭락은 6년 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 스프레드 축소가 발생 후에 3년 후가 돼서야 경기 둔화 및 주식시장의 하락이 왔고요. 1997년도에도 축소가 발생했는데 4년 후에나 미증시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구간에는 스프레드가 축소 이후 약 1년 반 정도 내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오고 경기 둔화가 됐네요.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이 금리의 역전이 되고 나면 반드시 1년 반 만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난 이후에 과거 역사적으로 3년 후에 6년 후에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을 했죠. 자, 따라서 반드시 1년 반 안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단일 지표로는 증시 예측의 적중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하면요,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을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이 그래프입니다. 현재 장단기 스프레드는 아직 역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전된 이후 제가 동그라미 친 이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 이 증식이 폭락이 발생하는 이 시점까지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림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나서 다시 회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나 경기에 폭락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죠. 역전해서 마이너스로 간 이후에 다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 양수로 올라온 이후에 경기에 폭락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2년에서 4년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지금 역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난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직전까지 주식시장은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 2006년 초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 말 주식시장이 금융위기를 겪고 폭락하기 전까지 코스피는 2006년 1200포인트에서 2007년 말까지 2100포인트까지 약 2배 가까이 주식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2006년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었다는 거 하나 믿고 이제 불황의 전조가 떴구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주식을 전부 매도했던 사람들은 약 2년 동안 끊임없이 오르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배가 아파서 아마 화병이 났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렇다고 2006년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던 초기 대비해서 무진장 주식시장이 떨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림 보시면 지난 2006년 1200포인트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한마디로 2006년 초 수준으로 떨어진 거네요. 금융위기 당시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스프레드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하다가 폭락 이후에 손절을 한 것이 오히려 2006년 초에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하나 보고 주식을 전부 매도했던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역전이 시작된 후에 약 2년에서 4년 정도 그 이상까지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경기가 둔화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6년까지도 경기 둔화가 오지 않았던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된 이후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아주 높게 오르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적지 않게 더 많았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주식을 미리 매도하면 오히려 상승을 전부 놓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결국 장단기 스프레드는 단일 지표로는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드리는 폭락을 예견하는 경제 지표들을 전부 보면서 대응을 한다 해도 정확한 시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데, 장단기 스프레드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의 좋은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국내 모든 기관 애널리스트 및 해외 펀드 매니저들의 투자 전략 자료까지 전부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제 영상도 시청하시고 경제지표도 확인하시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